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관세 50% 올게 왔다. 지금은 이것만 보세요. 이번에 관세 50%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뭘 봐야 되는지, 그 관세 50% 인해서 과연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과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정리를 해드리니까 오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좀 시장 방향성이나 좀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좀 비밀을 많이 파헤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댓글 계속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또는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트럼프가 철강관세를 2배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배면 현재 25%니까 50%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6월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 스틸 공장에서 우리는 철강 산업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 US 스틸 공장 가서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철강 산업의 핵심지죠. 거기 가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발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에 지금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2배로 올리겠다라고 한 거죠. 사실 25%도 적진 않지만 이거를 50%까지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좀 영향이 클 겁니다. 특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중국이 이달 초 합의한 관세 휴전을 또 위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소셜미디어에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조치입니다. 사실 최근에 관세를 중단당하기도 하고 잠깐이지만 중국이 조금 뭐 기술을 훔쳐갔니 뭐니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아마 트럼프도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관세를 너네들이 이걸 멈춰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비를 못 거는 뭐 232조라든가 이제 다른 이 무역법들이 있죠.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세를 지금 죽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철강 관세를 함으로써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관세만 매긴다고 해서 그냥 세금 더 들어와야지 이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뭘 얻을까?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미국에 철강을 수출한 나라는 순위를 보면 캐나다가 71억 4천만 달러로 23%로 1위고요. 멕시코가 11%로 2위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그 다음이 한국, 독일, 일본 순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멕시코한테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민자 관련돼서 알아서 좀 관리해달라. 그 다음에 중국 우회 수출 좀 막아달라. 이 부분을 분명 이 철강 수출 관련해가지고 관세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겠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야 북극 항로 막는 거 우리 협력 좀 해줘라. 왜냐면 북극 항로를 러시아가 정말 집중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견제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거기를 미국 혼자 견제하기는 어렵고 야 캐나다야 같이 좀 견제하자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랑 한국한테는 대체 원하는 게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자라는 거죠. 아, 한국한테는 이걸 원할 거고 일본한테는 이걸 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여기서 서로 협상이라든가 협의라는 말이 나오지만 아마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거의 이거는 사실 호구 먹인다에 가까울 정도의 협상이나 협력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마 대외적으로 그렇진 않겠지만 결과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일본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볼게요. 일본이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 50% 들어갔죠? 그럼 그거 관련해서 일본은 뭘 해줄 수 있을까? 최근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바로 US 스틸의 부활입니다. 일본이 US 스틸을 부활시켜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일본 제철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이 미국의 철강 기업을 인수한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미국에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번 1등을 했었던 철강 기업이 일본의 철강 기업한테 먹힌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줄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존심 상할 정도로 정말 최대한 일본이 손해보고 손해봐서 인수를 한다면 가능하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 US 스틸이 있는 이 펜실베니아주를 살리고, 이 펜실베니아주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이 US 스틸 근무하는 인력들이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퍼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본 제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수 승인을 전제로 140억 달러를 투자 제안했습니다. 140억 달러면 얼마냐면은 대략 뭐 19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거 인수할 때 19조 투자해 줄게. 이거 나한테 팔아 라고 일본 제철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처음에는 투자를 우리가 14억 달러 할게. 처음에 1.9조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라고 하니까 10배를 늘려준 겁니다. 야, 내가 거기에 19조 투자해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좀 팔아. 한 건데 이걸로 부족해. 우리 대미국의 US 스틸이 이걸로 팔리겠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가 혹시 우리 US 스틸 인수한 다음에 미국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일본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또는 좀 더 땅값이 싸거나 만들기 쉬운 곳으로 넘어가면, 야, 우리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분들 다 잘리는 거 아니냐? 일자리 잃는 거 아니냐? 아니야. 내가 일본 제철은 US 스틸을 인수한 다음에 10년간 생산 능력 축소 거부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미국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생산하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 물량을 난 절대로 줄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지금 정도를 우리가 보장할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생산량들, 일하고 있는 규모를 내가 10년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거부권이 뭐냐면 일본 제철이 US 스틸 입지를 줄이려고 생산량을 조금 줄이잖아요.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정부가 거부할 수 있어요. 야, 하지 마.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생산 감축을 안 하고 그대로 생산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국 정부가 기업한테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철은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US 스틸 생산량 그대로 유지할 거고, 혹시나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감축을 하더라도 너네들이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줄게라고 한 거고,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또 더 줘요. 뭘 더 퍼주냐면, US 스틸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제철은 미국 정부의 소수 지분을 가지고도 중요 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이제 황금주라고 합니다. 주 수가 적어도, 그러니까 지분이 엄청 많지 않아도 경영권에 또는 이 중요 사항에 대한 이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게 인수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돈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돈만 19조 투자하고 US 스틸 굴러가게 도와주고 그냥 US 스틸 유지시켜주고, 그냥 이거는 US 스틸을 그냥 수혈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인수라고 하니까 한 주라도 보유할 경우 간부의 선임, 해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게 황금주거든요. 그거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 너네가 우리가 너네한테 좀 불리한 결의를 하려고 해도 막을 수 있지 않겠어? 막아라. 너네한테 권한 줄 테니까.
일본제철은 US 스틸의 모든 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싹 다 없애고 황금줄을 다시 발행해서 미국한테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지분에서 갑자기 황금줄을 만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싹 다 새로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US 스틸의 황금줄을 보유할 경우 일본제철이 인수한 후에도 US 스틸에 대한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일본제철의 회사인가 아니면 미국의 US 스틸인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모든 권한과 손해볼 건 다 보고 지금 US 스틸을 일본이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걸 통해서 미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베네핏이라든가 관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가 이거 살려주면 야 나도 너네 관세라든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호적으로 해줄게 라고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수 협상이라기에는 너무 호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US 스틸을 감싸도나 미국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US 스틸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US 스틸은 1901년 존 피어먼트 모건이 철강 왕이라 알려준 앤드루 카네기의 카네기 스틸을 사들여 펜실베니아주에 세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사람들이 US 스틸에서 일도 많이 하고 거기서 그냥 돈 벌어서 애 키우고 지금까지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펜실베니아 주에는. 특히 US 스틸은 1910년대에 들어서 규모가 급속하게 커졌고 세계대전의 발발로 전쟁 특수를 누린 데다가 자동차 산업의 황금기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동차도 이제 포드에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고 실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진행하면서 당연히 철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라든가 또는 기업 규모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철강의 67%를 생산했고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기면서 거의 독점하는 기업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전성기라 평가받는 1940년대에는 34만여 명을 고용하고 생산량을 약 3,000톤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펜실베니아한테는 US 스틸이 의미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펜실베니아 내 수천 개의 중소철강 협력업체 및 노동자 가족 생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US 스틸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계 4위의 철강사인 일본제철이 미국의 3대 철강사지만 적자로 어려움을 겪어 현재 세계 27위 업체로 내려앉은 US 스틸을 인수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볍게 인수를 시키면은 미국의 입지나 이미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올른 곳이고 펜실베니아는 미국 대선을 좌우하는 경합주 중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주라는 게 뭐예요? 어디로 기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가면은 그 사람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펜실베니아의 민심을 잃으면 입장에서도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인수합병을 인정해주거나 또는 일본제철한테 넘겨줘서는 안 되고 적어도 펜실베니아가 이득을 많이 본 상태에서 인수합병을 시켜야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제철을 통해 US 스틸 경쟁력도 올리면서 권한은 뺏기지 않고 펜실베니아 지지율은 확보하는 전략을 잡았다. 그래서 아마 일본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의 관세에 대한 베네핏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이렇게 사실 호구 같은 협상이나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한국한테는 그런 협력을 어디서 뺏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소고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쌀도 있을 거고 많겠지만 당장 미국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알래스카 LNG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6월 2일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LNG 사업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한국도 초청을 했습니다. 야 너네도 와봐 얘기 좀 해보자.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마치 알래스카 LNG에서
한국이 기술력이 좋아서 수주를 따오는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과 북극권 에너지 개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알래스카 북부의 가스전 일대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일정도 포함합니다. 야 봐봐라, 야, 여기서 가스 나와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저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이걸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너 만나면 압박이 심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440억 달러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0조가 돈이 넘게 들어가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극권 가스전에서 남쪽 해안까지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알래스카면 여기서 파서 이 끝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1300km예요. 액화한 천연가스를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며 10년 전에 제안했는데 막대한 투자비와 낮은 사업성으로 중단됐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왜 또 시작합니까? 가능하죠. 왜 가능해요? 이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그리고 낮은 사업성,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 간단합니다. 막대한 투자비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죠. 누구한테? 예, 이 고위급 회의에 오는 국가들한테, 뭐 일본, 한국, 대만, 야 가져와. 오케이, 그럼 가져와서 만들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낮잖아. 이걸 누가 사갈 건데? 가져온 애들이 사가면 되죠. 야 너네가 가져와서, 야 너네들이 투자해서, 야 너네들이 이거 만들어서 그 만든 거에서 판 LNG 야 너네가 사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수요도 챙기고 공급도 챙기고 다 챙기는 거죠. 그것도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이 60조 미국에서 지금 되기 어렵습니다. 돈이 그만큼 없어요. 근데 남의 돈으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와, 그러니까 여기다 돈도 가져와, 그리고 LNG 구매까지 확약하는 조건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LNG 파서 너네들이 LNG 그 판 거 니들이 사가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는데 돈도 안 들고 사업성도 좋고 미국 입장에선 최고죠.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죠. 감세를 하기 때문에 감세하는 만큼 채권을 더 발행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알래스카 LNG 하자고 돈을 더 뽑는다? 쉽지 않죠. 그래서 대신 돈 내줄 우방국들을 찾아다니고 지금 대만, 일본, 한국을 거의 확정지었습니다. 왜? 야 너네들도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야 그럼 이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십시일반 해가지고 한 10조씩만 가져와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10조 결정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식으로 돈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한국은 호구에 가까운 알래스카 LNG 사업 수주를 마치 과거 네옴시티 수주를 받아오는 것처럼 홍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알래스카 LNG 사업 뭐 20조 규모, 10조 규모 사업을 따왔습니다. 수주를 따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 할 확률이 높아요. 왜? 이거는 사실 호구죠. 돈 가져와서 돈 투자하고 우리가 LNG까지 사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LNG 사업을 수주받은 것처럼 홍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여기에 네옴시티가 들어가냐? 많은 사람들이 과거 네옴시티, 이 사우디에서 만들었던 그 뭐 더 라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규모가 680조다. 야 이거 수주받으면 대박이다. 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옴시티도 그 당시 생각해보면 규모는 진짜 컸지만 결국에는 경쟁 수주가 셌어요. 그러니까 야, 너도 나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고 단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의 적자 수주급까지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네옴시티에서 뭐 1조, 2조를 받든 3조를 받든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어차피 단가가 안 나오고 수익성이 그만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알래스카 LNG도 그럴 확률이 높아요. 눈에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매번 얻어가는 게 있을 때 부과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부과하지 않아요. 이번 철강 관세 50% 부과는 분명히 거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일본, 한국 모두에게 원하는 것을 받아오려는 전략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한테 모두 뭘 원하는지. 특히 일본을 통해 US 스틸을 강화하고 모든 권한은 뺏는 전략을 만들었고 한국도 알래스카 LNG를 통해 미국을 간접 지원하게 만들 겁니다.
너네가 투자하고 너네가 LNG를 사가는, 미국을 정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실제 돈을 미국에 꽂지 않았지만 거의 꽂았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월 2일 이후에 알래스카 LNG 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키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이 지금 돈을 지금 한국한테 뜯고 싶어서 제가 봤을 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느낌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철강 관세 이 6월부터 발효 이후에 한국이 알래스카 LNG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서 우리가 아마 이 관세를 풀 수 있는, 또는 관세를 협상할 수 있는 메인 키가 나올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뜬금없이 계속 이 관세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철강 관세 50% 부과인데 과연 일본은 이미 당했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알래스카 LNG로 당할까 같이 체크하면서 상황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내 증시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은 그래요. 저는 6월은 박스권 봅니다. 크게 뭐 하락하거나 내리거나 하기보다는 6월은 좀 박스권 봐요. 그래서 6월 박스권, 7월은 아마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바뀌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직은 저는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계속 저희 유튜브 보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충분히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들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해됐습니다. 근데 아까 AI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개인정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테슬라까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30일, 29일, 28일, 27일, 26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다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요새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영상 찍고 있습니다. 댓글 제가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읽고 있고 공감도 다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댓글 꼭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도 눌러주시고 저희가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